예,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교안 총리를 비롯한 국민 여러분, 경상북도 김천 출신 이철우 의원입니다. 김진표 의원님 질문 내용을 보니까 제가 좀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그런 내용을 당론으로 좀 채택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실험 2번 하고 핵 보유국을 인정받았습니다. 핵을 가진 나라, 지금 우리가 40배 경제력이 커도 우리보다 40배 적은 사람한테 끌려다니고 무릎을 꿇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군사적 억제력이 무너진 북한과 전쟁을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지킬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북한의 1차 핵실험 10년간 우리는 협상 제재 정책을 반복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81년과 2007년 이라크와 시리아의 핵시설을 폭격을 했습니다.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스스로의 단호한 의지를 바탕으로 현상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만이 위기를 이겨내는 역사를 만드는 길입니다. 북한의 핵무장 시도를 자적시키기 위해서라면 전술 핵배치, 자체 핵개발, 북한 핵시설 선제 타격, 김정은 정권 붕괴 등 가능한 어떤 수단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두려워서, 또 중국과 마찰을 이룰 것이 두려워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또다시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이참에 북한 핵개발 문제를 완전히 영구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핵무장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방어막인 사드 배치조차 제대로 못하는 취약해진 대한민국 안보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공자는 신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무신분립이라 했는데 국방부는 사드 배치 추진 과정에서 여러 문제를 노출하며 이 엄중한 시기에 국민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9월 10일 일본 교토에 있는 교과 미사키 사드 레이더 기지를 직접 가서 보고 그 주민들과 만나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분들은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일각에서는 사드를 배치하면 마치 지역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볼 것처럼 선동하는가 하면 대안 없이 한반도 사드 배치를 반대하며 갈등을 조장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북핵 위기 속에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우리 정부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또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의 단합된 힘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또한 사드 배치와 관련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저 자신부터 솔선수범의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히고 국가 지도자들의 동참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국방부 장관 나오십시오. 장관님, 우리 북한 핵이 있는 상황에서 북한과 우리가 전쟁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 핵은 한미 동맹의 맞춤형 억제 전략으로 억제를 하는 것이고, 비핵전에서의 이 상황은 우리 한미 동맹이 이미 여러 차례 연습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듯이 북한을 경멸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드립니다. 만약에 핵으로 북한이 미국을 공격한다면 미국과 북한이 협상을 한다. 그럼 우리는 중간에서 어떤 입장이 되겠습니까? 북한이 미국을 공격한다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북한이 한다면 그것은 그 순간 북한이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날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구상에 없어지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우리부터 걱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 우리 국민은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북한이 없어진다면 우리 피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북한의 핵과 관련해서 한미 동맹이 우리의 가용 능력과 미국의 해구산을 포함한 재래식 정밀 타격 능력, 미사일 방어 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통해서 핵을 억제한다는 그러한 개념과 그런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개념과 계획하에서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제가 모두에서 북한 핵에 대해서 우리도 핵 개발을 한다든지 전술핵이라든지 선제 공격이라든지 북한 전개 붕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거 하나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 핵이 당장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어막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그 여러 차례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동맹의 군사적 능력 또 그리고 여기 정치, 정보, 외교, 경제 이러한 능력을 포함해서 북한 핵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아니 억제를 하는데 우리한테 당장 필요한 방어막은 사드 배치라고 국방부에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 드린 것 가운데 이제 미사일 방어 능력이라고 한 그런 표현 속에 우리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능력 또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드를 포함한 미군이 제공하는 능력 이런 방어 능력이 1차적으로 적의 미사일을 방어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방부에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를 지금 도입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하면서 정부에서 어떻게 설명이 잘못되어서 지금 지역에서는 사드가 들어오면은 지역이 망하는 것처럼 또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 황폐화되고 사막화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드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운동이 일어나고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드 배치를 하는 데 있어서 성주가 최적지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가 우리 총리님하고 장관님이 가서 지역민들이 반발에 부딪혀서 다시 3지역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지역을 검토하면서 지금 결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 그 3개 지역에 대한 부지 평가 결과를 종합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주에 있는 성산포대에 있는 현재 레이더와 사드 레이더가 큰 차이가 있습니까? 현재 그 포대에 있는 레이더는 적 항공기 식별 및 요격을 위한 기능을 하는 레이더입니다. 한 50년가량 유지하고 있는 그런 레이더고 새로이 주한미군이 전개하여 배치할 레이더는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레이더입니다. 그래서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미사일 그 레이더에서 나오는 그런 전자파의 영향 이런 것들은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있는 레이더 그것은 중저고도 레이더고 지금은 고고도 레이더가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전자파 영향이 적게 미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 아닙니까? 사드 레이더는 레이더의 그 X밴드 레이더를 주파수를 쓰기 때문에 그것이 더 직진성이 강해서 실제로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 성산포대에 쓰는 그런 레이더나 저희들이 실측을 해보면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가 없는데 왜 거기서 물러서 나오느냐. 이게 국방부의 불신입니다. 그래서 제3후보지를 정하면은 같은 성주 땅이지만 지금 유력하게 검토된 롯데 CC에 오면은 그 사실상은 김천 담벼락에 오기 때문에 김천 지역을 레이더가 비춘다. 이래서 지금 김천 지역에서 반발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혁신도시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7km 떨어져가 있습니다. 롯데시티에서. 그 아주머니들이 혁신도시 공기업이 올 때 오고 싶어 왔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애들을 어떻게 키우느냐. 10년, 20년이 지나면은 쉽게 하면 애들이 병이 생기고 장가도 못 가고 시집도 못 가고 이런 형태가 벌어진다면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또한 바로 이웃이 있는
그 순수한 농민들도 이 레이더가 오면은 모든 과일도 사드 과일이 되고 또 사막화되고 사람이 살 수 없다. 이런 공포심에 떨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포심에 떨면서 현수막이 온 시내를 뒤덮고 있어서 정말 이런 사드는 괴물로 등장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사드는 북한의 남한 공격을 막을 수 없다. 사드 운영금 수조는 국민의 혈세다. 사드 옆에서 아이 못 키운다. 그 다음에 사드 인정 안 되는 사드 적각 처리하라. 사드 포도다. 사드 자두다. 이렇게 막 현수막이 정말로 저거를 보면은 공포를 느낄 정도로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그 현수막의 내용 각각 하나하나가 과학적으로 전혀 사실이 아닌 것에 기초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주가 됐든 김천이 됐건 지금 저러한 그 괴담 수준의 얘기들에 대해서 저것은 사실이 아니다. 우리와 얼마든지 저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 우리하고 좀 대화를 해서 설명하자. 들으십시오. 이런 노력들을 전개하고 있고 사실은 제가 성주에서 3번에 걸쳐서 그 주민들과 대화를 했는데 마지막 대화할 때는 전자파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신 분이 없었습니다. 전자파의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걱정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전자파 언급이 아니고 전자파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고 있지만 또 장관님한테 물으면 똑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물을 필요가 없어서 안 한 겁니다. 그 분들은.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안심하고 살 수 있다 하는 느낌을 받았을 때 우리가 사드를 배치해야 되는데 저는 매우 안타까워서 이번에 9월 10일 날 일본에 그 교토부에 있는 사드 배치 지역을 가봤습니다. 동경에서 가니까 한 5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서도 굉장히 걱정을 했었다. 그런데 사드 배치하기 전에 한 8개월을 거쳐서 주민 설득을 하고 난 다음에 작년 말에 2014년 말에 배치가 되고 난 다음에 계속 전자파 검사를 해보니까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그래서 이웃 동네도 그대로 잘 살고 있고 또 그 앞에 일본은 우리하고 달리 바닷가에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나가서 고기도 잡고 있고 또 바로 옆에 1km, 2km 안에 해수욕장이 있는데 사람들이 마늘이었습니다. 그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레이더 걱정 없느냐 하니 레이더 전혀 걱정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인근에 사는 그 동네 주민 또 이장, 노인회장 이런 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은 전자파가 아무런 피해가 없다. 일본에 가보니까 이렇더라. 그래 믿어주십시오. 국방정책을.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성산포대에 그대로 하지 왜 피해가 없는데 오느냐. 여기서 답변이 막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사드 전자파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 처음 오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 7군데 동종의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근처에 어느 곳은 아주 고지대에 있고 바닷가에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주변에 다 사람들이 살고 있고 구암 같은 경우는 아주 큰 해수욕장이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초기에는 여러 언론에서도 많은 그런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국방부가 실측을 해서 증명을 해보이고 또 구암도 가보고 이렇게 해서 전자파에 대해서는 전혀 더 이상 이제 문제를 삼지 않는데 지역에서는 이제 주민들께서 심리적으로 굉장한 그러한 그 공포심을 가지고 계셔서 현재까지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노력을 할 것이고 다른 여러 가지 주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같이 협의해서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께서는 국방부에서 아무리 설명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장관님께 좀 솔선수범해서 우리 국민이 믿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사드 배치 지역을 발표한다면 그 인근에 가장 가까운 지역에 지금 나라에서 정책 중에 전원마을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은퇴자 전원마을. 이런 정책들을 거기에서 포함해서 하면은 가까운 지역의 은퇴자 마을, 특히 군인 중에 레이더 부대, 포병부대 근무한 분들, 은퇴하신 분들이 정부에서 땅을 싸게 구입해서
기반 시설을 해주면 집을 분양을 해도 싸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원마을에 살 수 있는 사람을 그 정부 차원에서 모집을 해서 들어가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와서 사는구나. 그래서 안심을 할 수 있고, 저는 인근 지역이 만약에 우리 김천 지역으로 성주 롯데시설 발표되면은 저는 아무리 설득해도 레이더 인체에 해롭지 않다 이래도 이해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 마을에 집을 구입해서 들어가 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을을 조성하는데 국방부에서 앞장설 수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문제인지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그런 필요성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그 전원마을 말면 장관님도 은퇴하시면 거기 와서 사시겠다는 말씀을 좀 주시면은 국민들께서 많이 안심을 하실 그 전자파와 관련해서 참 걱정을 많이 하셔서 제가 초기에 그 기지 안에 제가 가서 몇 시간이고 서서 한번 전자파가 위험하지 않다는 걸 보여드리겠다 하는 말씀도 드린 적이 있었고, 제가 성주에서 대화를 할 때 어떤 젊은 부인께서 자기 집을 3달 동안 비워줄 테니 당신 여기 와서 살아라 하는 말씀을 해서 제가 그럴 용의가 있다고 답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의원님께서 만약에 김천 지역에 그러한 상황이 된다면 얼마든지 그럴 용의가 있음을 제가 답변드립니다. 저는 발표되자마자 그 지역 인근 마을에 빈집을 구해서 들어갈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도 솔선수범하는 이런 자세를 보여줘야지 국민이 단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부대 시설이라든지 연구소라든지 국방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그 지역에서 해 주시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방부에서 할 수 있는 일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에 있는 부대 어떤 이전 계획 같은 거 있을 때 그러한 주민들이 안심하시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천에 대대급 부대가 있는데 시내 한복판에 있어서 그걸 옮겨 놓으려고 여러 번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총리님 좀 나와주십시오. 세계에서 핵 보유국은 5개 나라,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핵 보유 인정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묵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서 핵실험한 나라는 북한이 유일합니다. 그것도 5번이나 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실험 2번 하고 핵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을 가지고 있다면 핵을 보유한 인정한 국가가 되기 전에 무슨 조치를 해야 되는데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핵 포기, 핵으로부터 비핵화 이 부분은 한반도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 정부의 입장은 그런 입장입니다. 북한에서 이런 우리 정부의 평화 정책을 명백하게 위반하면서 핵 도발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의 기본 원칙 하에서 한미 등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해서 대응하는 이런 전략적인 그런 대응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제사회가 인접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어떻게 대응했는지 3가지로 나타나 있더라고요. 핵 개발에 나서거나 핵 개발 시설을 공격 파괴하거나 그다음에 방어 체계를 도입하는 겁니다. 소련이 핵무기를 보유하자 중국도 바로 핵무기를 개발했습니다. 인도가 핵무장을 하자 파키스탄도 핵 개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라크와 시리아의 핵시설을 폭발했습니다. 지금 UAE와 카타르는 사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2006년도 처음 개발 실험했을 때 또 94년도 NPT 탈퇴할 때 그때 초기 대응을 하지 않은 그런 매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당장 핵 개발에 나서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전술 핵 정도 배치하는 것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북한의 그 증대되는 핵 위협에 직면해서 우리가 핵 무장도 해야 되지 않느냐, 전술핵 재배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비핵화의 세계를 만들어가야 된다, 이런 전략하에서 한반도의 비핵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정부는 핵 비확산에 대한 국제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핵 도발, 핵의 고도화 정책에 대해서 단호한 제재 조치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리님께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공식적인 입장이고, 비공식적 입장을 국가를 지키는 연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사드 관련해서 국방부에서 나서서 지금은 적극적으로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국방부 혼자의 힘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 갈등을 치유할 수 있도록 총리님 주재로 그 다른 대안을 마련해서 지역민들이 정말 불안하지 않게 해서 사드를 배치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방부만 아니고 사실은 지금 단계에서는 전 부처에서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점도 유념해서 보다 더 실효성 있는 조치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테러 센터를 총리실 산하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없는 총리실 산하에 두었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의원님 다른 나라에 없다는 것은 대테러 센터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대테러 센터가 총리실에 있는 이런 나라가 없다, 이런 말씀으로 그렇죠. 제가 이해를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여건 속에서 대테러 센터가 만들어졌고 그 과정에서 우리 총리실로 왔습니다마는 관계 기관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것이 어디에 있든 그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기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오해가 없는 한도 내에서 그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체제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사이버 테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방어 체계를 만들고 법도 지금 국회에서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법 만들기 이전이라도 정부에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사이버 테러에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에 대한 관계기관 회의라든지 이런 주체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경제 성장은 많이 돼서 세계 10몇 번째 나라가 되었다 합니다만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그런 우리 동포를 이웃에 두고 정말 힘겨운 나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일본의 정사, 부사가 다녀오셔가지고 정사는 전쟁이 쳐들어올 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부사는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엇갈린 반응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정왕실에서는 설마 진짜로 침략하겠느냐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임진왜란을 참화를 당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의 안보 위험 속에서도 보수와 진보로 갈라져 다투고 사드 배치 관련해서 갈등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이버 전쟁 관련해서도 반대하는 당이 있어서 법안을 못 만들고 있습니다. 임진왜란과 같은 참화와 나라를 잃은 100년 전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정말 잠을 설칠 지경입니다. 사드 배치 관련해서 해당 지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는 전원마을 조성 등 사람이 살 수 있는 조치를 당부드리며 저부터 사드 배치 지역 인근 마을에 이사가서 솔선수범하겠습니다. 국민의 하나된 힘이야말로 평화를 지키고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똘똘 뭉쳐 이 위기에 맞설 수 있도록 국회의장님과 동료 선배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합니다. 국민의원들께 네, 이철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비례대표 김중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